제2차 세계대전. 일. 개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입과 이에 대한 영국, 프랑스의 대독 선전에서부터 1941년의 독일, 소련 개전,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이르는 기간의 전쟁. 이 전쟁은 두 개의 중심이 있어 첫째, 유럽에서는 영독전쟁, 독소전쟁, 둘째,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단계가 있다. 이들 전쟁은 각각 독자적 요인을 안고 발전했는데 1939년 9월에 유기적인 연관에 놓여져서 미영프 소중의 연합국과 독일의 동맹국이라는 이 전쟁을 일관하는 기본적 대안관계의 기초가 이룩되었다. 또 이 전쟁에서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성격은 반파시즘 전쟁이었다. 이. 대전 전사.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는 전반적 위기 단계에 돌입하였다. 더욱이 자본주의 제국의 발전의 불균등이 두드러졌고 1929에서 33년의 세계공황은 이와 같은 불균등에 근거하는 국제대립을 일거에 참여화시켰다. 즉 자본주의 열강의 블록화와 폐쇄 경제적인 경향은 자본주의국으로서 기초가 약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국내 정책의 정돈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31년 9월 중국 동북에서 침략 행동을 개시, 1933년 만주국을 성립시켜 이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얻으려고 하였다. 1933년 3월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부인하자 일본은 곧 연맹을 탈퇴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국내 정치의 혼란 가운데에서 1933년 베르사유 체제 타파를 외치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같은 해 10월 제네바 군축회의 결과에 불만으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으며 1935년 3월에는 재군비를 선언, 1936년 3월 라일란트 비무장지대에 진주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함과 아울러 베르사유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를 본 이탈리아는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에 침입하여 36년 5월에는 전토를 정복하였다. 이와 같은 침략의 확대, 전쟁 위기의 절박을 앞에 두고 반파시즘, 민주주의 옹호를 주창하는 민중의 반전운동도 활발해져서 이것을 배경으로 1935년 여름에 코민테른 제7회 대회는 인민전선의 결성을 제창, 1936년 2월에는 에스파냐에, 같은 해 6월에는 프랑스의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에스파냐에서는 독일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내란이 벌어졌고 중국에서는 1936년에 시안사원 사건을 계기로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결성되자 일본은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1937년 7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1936년 11월 독일은 방공협정을 체결하였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이에 가입하여 독일 1~3국은 반소를 공공연히 외쳤으며 이것을 구실로 하여 국내에서의 파시즘화와 대외 침략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똑같이 공산주의를 겁내는 미, 영, 부의 지배층으로부터 그 침략을 용인받으려고 하였다. 미, 영, 부의 지배층은 일면으로는 독일, 일과 제국주의적 대립을 나타내면서도 일면으로는 이들 3국의 창끝이 소련이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회로 향해지는 한 이와 타협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1937년 11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합병을 결의한 히틀러는 1938년 2월 1년의 인사이동으로 나치스 체제를 강화하고 같은 해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다.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여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자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하여금 수데텐 지방을 할양케 하였다. 이래하여 독일은 중부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한편 국제연맹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붕괴되어 갔다. 소련은 독, 일의 연맹 탈퇴 후인 1934년 9월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집단안전보장 정책에 노력하게 되는데 체코슬로바키아와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소련이 뮌헨 회담에서 제외된 것은 리트비노프 외교의 기초가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에스파냐에서는 1939년 1월 독, 이가 원조하는 프랑코가 인민전선 정부를 타도했다. 1939년 5월 소련 외상 VM 몰로토프가 취임하여 무력외교로 자국의 안전을 꾀하려 하였다. 1939년 3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하고 이어 폴란드 회랑과 단체일을 요구하였다. 끝없는 히틀러의 요구의 영부에서도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양국은 폴란드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독일, 폴란드 간의 긴장 격화와 함께 영국은 대독 개전에 대비하여 소련과 교섭을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비리의 독일과도 교섭하고 있었다. 뮌헨 회담 이래로 소련의 영부에 대한 불신은 숨길 수 없게 되었고 8월에는 소교섭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독, 소교섭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미 폴란드 공격을 결의하고 있던 히틀러는 동서에 걸치는 이정면 전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은 독일 폴란드 전쟁이 반소 전쟁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월 23일의 독, 소 불가침 조약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전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양국이 제휴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영부의 유화정책은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으며 대소 침략을 겨냥한 일본의 대독 군사동맹 교섭은 도각으로서 끝나버렸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파시즘에 반대해온 유럽의 공산주의자, 소련 지지파, 인민전선 옹호자들이었다. 소련의 중립을 확보한 독일은 예정대로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침입하였다. 9월 3일 영부는 독일에 선전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경과 1. 영독전쟁. 폴란드에 침입한 독일군은 2주일이 못 되어서 폴란드군 주력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주도한 준비뿐만 아니라 전략 공군과 기갑부대의 밀접한 제휴에 의거한 전격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었다. 폴란드전 종료 후 히틀러는 영부에게 화평을 제의하였지만 영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영부는 서부 전선에서 적극적 공세를 취하지 않아 여기에서는 약 반년 동안 전쟁다운 전쟁은 볼 수 없었다. 영부는 독, 불국경에 연하여 구축된 요새 마지노선에 의존하고 해상 봉쇄, 경제 압박에 의하여 독일의 국력을 소모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독전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이라 하여 중립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독일의 군사력과 침략성을 겁내어 국경 방위선을 서쪽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1939년 9월 17일 소련군은 폴란드에 있어서의 러시아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폴란드에 침입하고 북극 항변까지 진격하여 9월 28일 독, 소양국 사이에서 폴란드를 분열하였다. 이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각각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1940년 7월에는 이들 3국을 소련령으로 편입하였다. 또 1940년 6월에는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 지방과 부코비나 북부를 획득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 잃었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더욱이 핀란드에게는 영토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1939년 11월 전쟁을 개시하여 1940년 3월에 간신히 그 요구를 실현시켰다. 이때 거의 유명무실해졌던 국제연맹은 창립 이래 최초로 소련을 제명 처분하였고 영부도 핀란드 원조를 위하여 병력을 파견코자 하였다.
부는 핀란드 원조를 구실로 나르비크 등 노르웨이 제항을 확보하여 독일 공업에 불가결한 스웨덴 철광석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독일군은 선수를 쳐서 1940년 4월 덴마크를 점령함과 동시에 노르웨이에 침입하여 영프군을 격퇴하였다. 이 성공에는 육군 장관 V.A. 크비슬링 등 노르웨이 파시스트의 공모가 기여하였는데 크비슬링이라는 이름은 이후 조국을 판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하게 되었다. 1940년 5월 10일 영국에서는 노르웨이에서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체인벌린 내각이 물러나고 대독 강경론자인 처칠이 노동당을 포함하는 거국 내각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똑같이 중립국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침입하였고 나아가서 마지노선의 북단을 가로질러 영국 해협으로까지 진출하여 영프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북부에 고립된 영프군 30만은 상디그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기적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독일군은 파리를 목표로 쇄도하여 6월 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이 정세를 보고 있던 이탈리아는 6월 10일 갑자기 참전하여 남프랑스에 침입하였다. 프랑스에서는 6월 16일 피레노가 사직하고 HP 페탱이 수상이 되어 다음날 휴전을 제의하였다. 6월 22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했을 때와 똑같이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휴전협정은 조인되었다. 이 결과 프랑스 본국의 약 2/3은 독일군의 점령하에 놓였고 남부의 나머지 지역은 자유지대로서 비시로 옮긴 페탱 정부에 위임되었다. 비시 정권은 7월 10일 제3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파쇼적인 신헌법을 공포하였다. 한편 항복과 동시에 탈출한 드골은 런던에서 대독항전을 국민에게 호소하여 자유프랑스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히틀러는 계속하여 영국 본토 상륙작전의 단행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가결한 영국 해협의 제공권을 둘러싼 전투, 즉 브리튼의 싸움에서는 영국 공군을 제압하지 못하였고 1940년 9월에는 이 작전을 무기연기하고 소련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동방제국의 건설은 히틀러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이 실현에 의하여 군사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여 영미에 대항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래하여 발칸 제국에 대한 공작이 활발해졌다. 이곳은 대소 공격의 전진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터키를 거쳐 중동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더욱이 루마니아의 석유를 비롯한 전략 물자의 공급지로서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 히틀러는 1940년 8월 루마니아에게 압력을 가하여 트란실바니아 지방을 헝가리에 또한 도브루야 지방을 불가리아에 할양시켜 분교 중에 있는 영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들 3국을 독2.1 동맹에 감행시켜 기지를 확보하였다. 이것을 본 무솔리니는 1940년 10월 돌연히 그리스에 침입하였으나 2주간도 못 되어 좌절하고 독일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히틀러는 우선 그리스의 고립을 획책하고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를 독2.1 동맹에 감행시켰으나 2일 후에는 친서구적인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므로 4월 유고슬라비아에 침입하여 단시일에 전토를 제압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에도 침입하여 영국군을 격퇴하고 더욱이 5월에는 공수부대가 크레타섬을 점령하였다. 이래하여 발칸 제국을 제압한 4월 말 히틀러는 6월 22일을 소련에 대한 공격일로 명령하였다. 5월 10일 나치스 부총통 헤스는 단신 비행기를 조정하여 영국 본토로 가서 대소전을 위하여 영토 휴전을 실현코자 하였으나 무의로 끝났다. 한편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고 5월 6일 스탈린이 새 수상이 되어 예상 못한 사태에 대처하게 되었다. 독소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은 핀란드에서 흑해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소련으로 침입하였다.
북부군은 발트 3국을 거쳐 레닌그라드로 향하였고 중부군은 모스크바로 직진하였으며 남부군은 우크라이나로 동진하였다. 히틀러는 소련군 주력을 2개월 내에 분쇄하고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스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소련군에 대한 과소평가, 사회주의 체제의 급속한 내부 붕괴의 기대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략은 엄동이 도래와 함께 정체되었고 12월에는 소련군의 반공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대소전의 단기 승리를 전제로 하는 히틀러의 세계 전략의 좌절을 의미한다. 더욱이 소전이 발발하자 미는 즉각 소련에 대한 원조를 성명하였고 8월 12일 미가 대서양 헌장으로 전쟁 목적을 분명히 밝히자 소련은 즉각 이를 지지하는 등 미, 소의 반파시즘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12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1937년 7월 이래로 일본은 중일전쟁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미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1940년 5월 이래 독일이 네덜란드,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영국 본토 상륙의 기미가 보이자 일본은 1940년 9월에 독일, 이탈리아와의 삼국 동맹을 체결하였고 호기 남진의 방침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수출 제한, 결속, 장제스 장개석 정권 원조 강화로 대응하였다. 1941년 6월 소전이 시작되자 일본에서는 재차 북진론이 대두되어 대소전의 준비가 진행되지만 정부로서는 남진 방침을 결정하고 7월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하였다. 이것은 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미국은 즉각 재미 일본 자산을 동결하였고 석유의 대일 금수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 군부의 대미 계절론을 자극하였고 10월에 주전파인 도조 동조 내각이 들어섰다. 12월 8일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다. 동월 11일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였다. 이리하여 세계의 여러 전장은 일체가 되었고 연합국 대추축극이라는 기본적 대항관계는 명료해졌다. 1942년 1월 1일 미, 중, 소 등 26개국은 연합국 선언에 조인하였다. 대동아 공영권과 신질서. 일본은 진주만 공격과 함께 말레이 반도 해역에서 영국의 신예 전함 2척을 격침하여 제해권을 잡았다. 또 개전과 동시에 육군은 말레이 반도, 필리핀에 상륙하여 1942년 2월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영국 극동군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필리핀에서는 1942년 1에서 3월 마닐라를 위시하여 수마트라 섬, 자바섬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군을 항복시켰다. 또한 원장 루트의 절단, 인도에 대한 대형 이간 공작을 위해 미얀마에 침입하여 양곤을 함락시켰다. 이리하여 남방작전은 일단락을 보았다. 하지만 주전장인 중국 전선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고 중국의 항전체제는 강화되어 갔다. 1942년 1월에 일본 총리 도조 히데키 동조영기는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원래 남진의 목적의 하나는 전략물자의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이란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 대체되는 새로운 일본의 식민지적 체제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침략과 가혹한 점령 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 반일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이 저항을 통하여 아시아의 민족 해방 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히틀러는 1939에서 42년에 정복한 유럽 제국을 그의 인종론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는 독일 사정권에 의한 민간정부가 설치되었지만 언젠가는 대독일 제국으로 편입할 예정이었다. 룩셈부르크, 알자스로렌, 단체이 등은 대독일 제국에 합병되었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는 열등 인종으로 취급된 슬라브계 주민이나 유대인은 강제 이주, 대량 멸절하고
이에 대신하여 독일인을 식민시킬 계획이었다. 점령 지역의 행정권은 히틀러의 친위대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히틀러의 국가비밀경찰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명령받고 독일의 지배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잡아들여 아우슈비츠, 트레브링카 등의 가스실에서 4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다. 군수 생산 강화에 따라 심각화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42년 3월 노동총감 자우케르는 독일 지배하의 유럽 전토에서 노동자의 강제징용을 시작하여 적어도 750만 명이 독일의 공장으로 송출되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나치스의 점령지 지배에 대하여 민중들은 지하투쟁을 포함한 갖가지 형태로 저항하였다. 연합군의 반공은 동, 서에서도 이러한 민중의 저항운동과 맞춰가면서 전개되었다. 전국의 전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미 회담에서 먼저 독일 타도의 전력을 다한다는 유럽 제일주의가 결정되지만 독일 타도의 전략을 놓고 영국과 소련은 대립하였다. 소련이 유럽에서의 제2전선을 요구한 데 대하여 영국은 북아프리카 작전을 고집하였다. 지중해에서 중동, 인도에 이르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 체제를 확보하고 추축국의 부드러운 아랫배부터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더욱이 1942년 여름에 북아프리카 전선은 긴박해졌다. 패배를 거듭하는 이탈리아군을 원조하러 간 롬멜 장군의 기갑사단은 토브룩을 점령하고 카이로 약 100km까지 육박하였다. 1942년 10월 영국군은 반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미 연합군은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였다. 독일, 이탈리아군은 동서에서 협공을 받아 1943년 5월에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소탕되었고 이어서 미 양국은 이탈리아 진공작전을 계획한다. 이와 같이 제2전선이 연기됨으로써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의 95%를 떠맡은 것은 소련이었다. 1942년 봄 재개된 독일군의 공격은 남부 전선에 중점을 두었고 스탈린그라드에서는 소양군의 촌토를 다투는 전투가 전개되었다. 격전 결과 포위당했던 독일군은 1943년 1월 말 항복하였는데 이 패배가 가져다 준 영향은 매우 컸다. 민중의 저항운동을 비롯하여 연합국 진영의 사기를 북돋우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군부 내에 히틀러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이탈리아는 미 측과의 강화를 획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래하여 소전은 히틀러에게는 사활의 투쟁이 되었다. 히틀러는 총동원 체제를 취하였지만 1943년 여름의 총공격에서 실패하였고 이후 대세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1943년 7월 미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자 이탈리아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와 보수파가 무솔리니를 감금하고 바돌리오 내각을 성립시켰다. 바돌리오는 즉각 미와 교섭을 개시하여 9월 3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항복은 9월 8일 발표되었고 남이탈리아로 피신하였던 국왕과 바돌리오 정부는 10월 13일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북이탈리아의 공화 파시스트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1945년 5월 초까지 계속되지만 이 일종의 내란 상태에서 국왕과 보수파의 권위는 상실되었다. 1943년 태평양에서의 전국도 전환하였다. 서전에 성공한 일본은 제2단계 작전으로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차단하려 하였지만 1942년 5월의 산호해 해전, 특히 같은 해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이 상실되었고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은 미국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1942년 8월 미국군은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였다. 격전 끝에 1943년 2월 일본군은 패퇴하였다. 이후 미국군의 반공은 격렬하여 뉴기니, 솔로몬 제도, 길버트 제도,
마셜 제도로 향하여 전개되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미, 영, 중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1944년 3월 미얀마의 일본군은 인팔 작전으로 인도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7월 대패하였다. 마리아나 제도에 육박하는 미군도 7월 4일 판섬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 공습의 기지를 얻었다.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메가더는 필리핀 탈환을 위하여 10월 레이테 섬에 상륙하였다. 일본 해군은 전력을 다하여 레이테만의 미 함대를 경멸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 전선에서도 1943에서 44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신사군에 의하여 화북과 화중의 해방구가 만들어짐에 따라 일본군은 간신히 점과 선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유럽에서 전쟁 종결. 이탈리아 항복 후에 1943년 11월 영, 미, 소는 제2전선의 실시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영, 미 연합군은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영, 미군의 진격과 함께 프랑스의 저항운동도 활발하여져 8월에는 파리 시민이 봉기하여 파리를 해방하고 드골을 맞아들였다. 독일에서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가 7월 20일 반히틀러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미, 영군에 호응하여 소련군의 진격도 활발하여 1944년 가을에는 소련 영토를 해방하였다. 이러한 소련군의 진격과 이에 호응하는 지하저항전의 격화를 앞에 두고 동유럽의 동맹제국은 동요하여 잇따라 대독 참전으로 방향전환하였다. 1944년 3월 루마니아는 소련군이 육박하자 국왕과 군부가 인민민주주의 블록에 협력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9월 소련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불가리아는 영, 미에 선전하고 소련에는 형식상 선전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이 1944년 9월 선전하자 조국 전선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이어 소련군은 유고슬라비아에 들어오지만 이곳에서는 일제기 저항운동이 활발하여 1942년 유고 인민해방군이 결성되었고 1943년 11월 티토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있었다. 인민해방군은 1944년 10월 베오그라드를 해방하였고 거의 자력으로 독일군을 전토에서 일수하였다. 이어서 소련군은 헝가리로 향하였다. 홀티 섭정이 휴전을 제의하자 독일은 홀티를 감금하고 친독적 정부를 수립하였다. 공산당 등의 헝가리 전사는 소련군의 협력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소련군은 1945년 2월 부다페스트를 함락시켰으며 소련군의 진격과 함께 동유럽 제국에는 저항운동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44년 10월 스탈린과 처칠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는 소련에, 그리스에는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영, 소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티토 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분규가 생겼다. 저항운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런던 망명 정부는 반소적이라고 하여 소련은 이와 단교하고 1944년 7월 루블린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44년 8월 런던 망명 정부는 무력 봉기에 의한 바르샤바 해방을 시도하였으나 독일군에게 진압되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바르샤바에 입성하고 폴란드의 두 정권의 통일과 국경에 관하여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일단 해결을 보았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독일 처리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소련의 대일 참전도 결정되었다. 히틀러는 1944년 12월 서부 전선 아르덴에서 일대 반격을 시도하지만 4일 만에 괴멸당하고 만다. 1945년 2월 소련군은 오데르강, 4월 나이세강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영,
미군도 공격을 재개하여 3월 쾰른을 점령하고 라인강을 건너 4월 25일 엘베강의 토르고에서 소련군과 교환하였으며 이날 소련군은 베를린에 돌입하였다. 사태에 절망한 히틀러는 4월 30일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살하였다. 후계자로 임명된 데니츠 제독은 군대와 민간인을 가능한 한영, 미점령직으로 옮기면서 5월 7일 무조건 항복하여 9일 항복이 정식 조인되었다. 5월 23일 데니츠 정부의 전원이 체포됨으로써 독일의 제3제국은 명실공히 소멸되었다. 이탈리아 전선의 독일군이 4월 29일 항복하면서 무솔리니는 4월 28일 밀라노 근교에서 살해되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일본의 항복. 1944년 11월 1일 미군 폭격기 B-29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은 격화되었다. 1945년 2월 미군은 마닐라를 탈환하고 2호섬 유황도에 상륙하였다. 4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 3개월이나 걸린 오키나와전에서는 전도민이 동원되어 희생됨으로써 닥쳐올 본토 결전의 비참한 양상을 암시하였다. 7월 26일 미, 영, 중은 포츠담 선언에서 대일 처리 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 광도에 9일 나가사키 전개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이날 대일 참전하여 만주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르러 일본 군부도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밤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전파의 국채소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30일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였고 9월 2일 도쿄만 동경만의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 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전후 세계와 전후 처리. 전쟁 결과와 책임 추궁. 제2차 세계대전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전장으로 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끌어들인 전쟁이었다. 참가국은 연합국 측이 49개국, 동맹국 측이 8개국이며 중립국은 스위스 등 6개국에 불과하였다. 동원 병력 1억 1천만 명, 전사자 2,700만 명, 민간인 희생자 2,500만 명으로 그중에서 독, 소양국의 희생이 가장 많아 소련의 전사자 1,36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2천만 명, 전 인구의 약 1/10, 독일의 전사자 50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550만 명, 전 인구의 약 1/10이라고 알려졌다. 일본의 전사자는 185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250만 명, 전 인구의 약 1/40이라고 한다. 이 개수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동원 병력 수는 약 2배, 전사자는 약 5배, 민간인 희생자는 약 50배이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의 희생자가 현저히 많다. 이것은 나치스의 인종론적 절멸 정책에 유리한다. 민간인의 희생자 가운데 약 500만 명은 유대인인데 이것은 나치스 지배하의 유대인 총수의 약 70%라고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의 전쟁이 민간인을 제외하지 않은 제노사이드 전쟁으로 된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전비, 파괴된 재산을 오늘날의 물가에 맞추어 재평가한다면 너무나 방대하여서 아마도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최초부터 전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하였다는 데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국내에서는 파시즘화를 추진하면서 대외 침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래하여 연합국은 첫째로는 전쟁 범죄인을 단죄하고 둘째로는 일본, 독일을 점령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민주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확실히 파시즘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공통된 슬로건은 민주주의였으나 자본주의국과 사회주의국과는 그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일본, 독일의 처리를 에워싸고 양체제의 대립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대의 피해를 받고 대독전쟁 승리에 최대의 기여를 하였던 소련은 내외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였다. 소련의 지도하에 동유럽 제국은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취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오랜 대일 항전에 견뎌낸 중화민국이 5대국의 하나가 되었으나 국공대립은 내전으로 발전하여 1949년 10월 중국 정권의 성립을 보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패퇴와 동시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는 베트남 공화국,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성립되지만 종전의 식민국인 프랑스, 네덜란드는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은 고조되어 잇따라 독립하였다. 이래하여 패전국 일본, 이탈리아는 물론 전승국 영국, 프랑스 뒤이어 식민지를 잃었다. 더욱이 영국에는 노동당 내각이 성립되었고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저항운동 가운데에서 공산당의 힘이 신장되었다. 미국만이 민주주의 변기창으로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최대 최강의 자본주의국으로서 세계를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이 양극체제와 평화조약. 미, 소를 정점으로 하는 양체제의 대립이 격화, 냉전화함으로써 주축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은 용이하지 않았다. 1946년 7에서 10월의 파리 평화회의에서는 트리에스테 문제를 둘러싸고 미, 소가 대립하였으나 1947년 2월 10일 간신히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에 대한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잃었고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그리스에게 영토를 할양하였다. 트리에스테는 국제연합 통치하의 자유지역이 되었으나 1954년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 분할되어 일단 해결을 보았다. 루마니아는 1940년에 소련의 영토 할양을 재확인하였으나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헝가리의 국경은 거의 1938년에 국경으로 되었고 불가리아는 도브루자 남부지방의 영유가 인정되어 41년에 국경을 거의 유지하였다. 핀란드에 대하여는 1939년의 소련-핀란드 전쟁에 의한 소련의 영토 할양이 인정되었다. 독일 처리 방침은 1945년 8월 2일 포츠담 의정서에서 명확히 되었으나 그 해석을 에워싸고 미, 소는 매사에 대립하여 1947년 말에 런던 사국외상회담은 결렬되었다. 1949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미, 영, 부는 1952년 5월 서독과 평화확정조약을 맺었으며 1954년 10월 파리협정에서 서독의 주권을 회복하고 사실상의 단독 강화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1953년 5월 동독의 자립권을 주었고 1955년 9월 동독의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래하여 두 개의 독일은 고정화되었다. 1945년 7월 26일에 대일 포츠담 선언에 명시되었으나 대일 강화 문제에서도 미, 소는 일치되지 않았으며 또 일본 여론도 분열하였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조인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초청되지 않고 인도, 미얀마, 유고슬라비아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